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단입니다. 저번 시간에 청간, 물상론, 병화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정화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화하면 음의 불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화는 음화라고 해서 밤하늘의 별이며 등잔불, 촛불을 의미하는 등촉하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물상으로는 병화는 여기를 사슴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슴은 아주 뿔이 산하고 일부다처제로 수많은 암사슴들을 이렇게 데리고 끌고 다니는데 노루는 일부일처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포수가 노루 사냥을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또 한 마리를 갖다가 잡을 수 있는 일부일처제의 애정이 상당히 돈독한 게 바로 이 정화일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정을 보게 되면 여기 외유내강, 겉으로는 상당히 부드럽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그래서 모성애를 닮은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안으로는 자존심과 집념이 대단히 강하지만, 그죠? 밖으로 보면 상당히 아주 조용하고 약해 보인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훈훈한 인정을 베푸는 모성의 성향이 강하다 하는 게 바로 정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천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유중 내성 소융,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화는 비록, 그죠? 요 부드러운 가운데서도 여기 보니까 내적으로 상당히 밝고 화합을, 그죠? 융합을 잘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상당히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안으로는 그 성정이 상당히 밝고 부드럽다, 화합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이렇게 서 있는 등대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정화를 대표하는 등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을이효 합임이충, 이렇게 나왔어요. 포을이효 합임이충. 을목을 내가, 그죠? 내가 안고 있으면, 을목을 갖고 있으면 효도를 다할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을목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목생화, 인성인데 을목을 괴롭히는 신금, 금이 오게 되면 내가 화급금으로 해서 엄마를 내가 지킬 겁니다. 어머니를 내가 지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화한테 임수는 뭐예요? 정관, 이래서 임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화는 임수를 만나면 정임합을 해서 정임합 뭐가 돼요? 목이 되는 거죠. 목이 돼. 그래서 임수를 극하는 무토를 내가 정임합 목으로 해서 목국토, 그래서 나는 충성을 또한 다할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임합하면은 목으로 변해서 오히려 나의 임금인 임수를 갖다가 극하는 무토를 갖다가 아까 정임합 목이 된 그 목으로 내가 격퇴를 시켜서 충성을 다할 거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정임합 목에 대한 어떤 좋은 메시지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왕이불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불렬, 아주 강하고, 그죠? 이렇게 내가 힘이 세더라도 이렇게 맹렬하지 않다. 아까 병화는 맹렬한데 얘들은 강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무 강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약하다고 하더라도, 쇠약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궁핍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참 정화의 아름다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여유정모, 나한테 만약에 정모, 어머니가 있다면, 그죠? 정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정인을 얘기하죠. 그래서 간목을 얘기하게 되겠네요. 간목. 그래서 목생화, 나를 도와주는 간목만 옆에 있다고 하면 나는 가추가도, 가을이건 겨울이건 상관없이 나는 꿋꿋하게 성장하며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화한테 간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죠?
천군만마를 얻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있거나 간목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요. 임수가 있으면 이렇게 효를 다할 수 있고, 왕의 불멸, 쇠의 불궁, 너무나 아름다운 이 정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무토를 잠깐 보겠습니다. 무토는 이미 목이나 화의 양의 속성이, 양의 기운이 이제는 잠잠해지고 또다시 이제 음의 기운으로 넘어가는 중간 중용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무토가 되겠네요. 그 토 중에서도 양의 토를 갖다 우리는 무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토는 보니까 여기 무성할 무자에서 따온 글자로서 만물이 아름답게 무성하게 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큰 산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표범을 얘기하고 있네요. 상당히 알록달록 무늬가 아름다운, 그리고 사나운 표범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적극적이고 의지가 강하면 밀어붙이는 힘, 뛰어나다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자기의 주체의식이 상당히 강하다, 자신의 주장이 너무나 강하다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운에 의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지가 독선, 교만으로 오해를 받기 쉽다, 이렇게 해놨어요.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친화력이 위해서 주변에 잘 보여들거나 이렇게 하지만 잘못될 경우에는 이게 불통의 소지가, 불통의 의미가 되기도 한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무토를 갖다가 자세히 보면 여기 뚫을 꼰자가 있고 창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투쟁적이고, 그죠? 전투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동물로 얘기하면 표범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화가 나면 그 맹수의 어떤 모습으로 돌진을 하는 무토의 성정을 갖다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운이 좋을 때는 친화력도 좋고 주변 사람과 잘 어울리지만, 운에 따라서 잘못하면 아지가 독선, 불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도 무토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천수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고중 이렇게 나왔는데요. 기중, 자정 이렇게 나왔어요. 무토는 아주 무겁고 중한, 아주 그냥 단단하고 그냥 아주 그런 가운데서도 상당히 차정, 이게 정이라고 하는 중도를 지키고 있는, 그죠? 신뢰를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높고 험난한 이런 산을 갖다가 우리가 무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토 얘기를 해요. 정흡동벽, 만물 삼형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거 정흡동벽 하면, 이거 고요하게 되면 내가 전부 다 모으고, 그죠? 움직이게 되면 내가 열어버리는 정흡동벽. 그래서 만물을 갖다가 내가 명을 하듯이 만물을 다스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해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가을이나 겨울에서 에너지가 전부 다 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내가 그 에너지를 전부 다 긁어 모았다가, 그 다음에 봄이나 여름 되면 그 에너지가 발산하고 막 확산이 되게 되면 나는 뚜껑을 열어서, 벽을 열어서, 문을 열어서 모든 에너지를 분출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갖다가 내가 모으고 닫는, 만물을 갖다가 내가 명하고 컨트롤할 겁니다 하는 메시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쉬운 물생, 그죠? 화조물병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기가 있어 촉촉하고 아주 적절하면 이 만물이 생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높은 산들을 갖다가 우리가 무토라 그랬는데, 이런 가운데 여기에 수분이라고 하는 물기가 촉촉하게 있으면 이렇게 나무들을 키우고 하나의 아름다운 산을 갖다 이루고 있지만, 화조물병 너무나 메말라 있으면 이 산이 아니라 그때는 뭐가 돼요? 사막이 되는 거죠. 사막이 물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사막이 되게 되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병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딴 거에 비해서, 딴 오행에 비해서, 딴 십성에 비해서
이 무토는 수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제 강권, 파충의정 이렇게 나왔어요. 여제 강권, 요 간곤, 요 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축토 임목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미토라든지 신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강곤, 충미충을 하거나 인신충을 하게 되면 이 산에서 밑에 인신충을 하거나 충미충을 하게 되면 파충이죠. 상당히 나는 충을 두려워한다. 이거 두려워한다. 고요함을 원하지 난 그렇게 충에 있는 거는 나는 너무너무 싫어요 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큰 산에서 밑에서 이렇게 충이거나 계속 흔들게 되면 대지진이 일어나서 위에 있는 이 나무들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되는 것들이 전부 다 흐트러지고 말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데에서는 도저히 생물이건 사람이건 살아갈 수가 없고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무토의 특징 중에 하나다 하는 거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무토는 물이 있으면 만물을 갖다가 말 키워내지만 너무나 메말라 있으면 만물을 죽이는 고향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정업동벽 만물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엄청난 무토의 기질을 갖다 여기서 모든 걸 자기가 통솔하고 리더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이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리더십, 포용력, 엄살이 크고요. 강하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요인을 갖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의 토인 기토는 어떤 건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을 갖다가 조화를 맞추는, 균형을 맞추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무토에 비해서 무토는 만물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토는 또한 틀립니다. 기토는 기토를 통해서 이제 음의 속성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완전하게 이제 성장했다는 의미로 외부로 뻗어나가는 세력들을 내부로 이제 향하는, 이제 가을이나 겨울의 기운으로 만드는 게 바로 기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토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부드러워요. 자기 주장을 잘 드러내지도 않고요. 콩이 오면 콩을, 팥이 오면 팥을,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나는 싫다고 거부하지 않고 오는 대로 받아들이는 아주 이런 자유로운 포용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게 바로 기토죠. 그러다 보니까 기토 일정의 기토 일간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죠? 연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연인한테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해서 뺏기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저 조용한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냥 말을 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른다. 그죠? 사랑하면 사랑한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참 그런 게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면서도 그런 걸 자꾸 표현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 기토 때문에 더 들기 시작을 하죠. 중용의 음토로 시비가 분명하지 않고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들지 않아서, 그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양쪽에 대해서 욕은 먹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배척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사업가는 절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기토는 웬만하면 사업가가 되는 건 안 좋다. 자, 기토 비습, 중정 축장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무토는 상당히 엄청나게 강하고 높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기토는 거꾸로 비습, 낮을 비자예요. 낮고 습해. 무토는 물기가 촉촉함을 원하고 물기를 원하야지만 만물이 성장할 수 있고 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기토는 아예 물기를 갖고서 아예 촉촉하게 있다 보니까 이걸 문전옥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정 축장, 이미 벌써 여기 중정, 정의로움, 그죠?
신뢰 이런 걸 갖다가 이미 벌써 내가 안으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주 뭐 풍요로운 논밭을 갖다가 이렇게 의미합니다. 뭐 화해 단지건 곡물을 키울 수 있는 운전 옥답을 갖다가 우리는 기토를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불수목성 불의 수강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나무가 아주 많아도 나는 근심하지 않아요.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난 이렇게 나무가 꽃들이 많아도 난 다 키워낼 수 있어요. 다 키워낼 수 있어요. 불의 수강. 물이 너무나 미친 듯이 날뛴다고 하더라도 난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물이 너무나 많아도 까딱 없거든요. 왜? 물이 많으면 저수지로 연꽃을 키우면 되지 뭐. 그죠? 맞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화소화해, 금다금광 이렇게 했어요. 화소화해. 불이 어때요? 작으면 불이 금음이 된다. 금음이 된다. 금다금광. 금이 많으면 금은 불이 난다. 빛이 난다. 이랬어요. 화가 작으면 분명히 화생토, 여기에도 화라고 하는 태양의 빛이 찌어야지만, 빛이 내려와야지만 광합성 작용을 하고 곡식이 익고 튼실해지고 당도가 높아질 텐데, 불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금음회자를, 불이 꺼져버려요. 불을 갖다 불 잡아먹는 데는 기토가 어떻게 보면 최고인 거야. 화가 너무나 왕할 때는 기토들이 빛을 갖다가 전부 다 설계를 하고 뽑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일간인데 내 사주에 화의 기운이 작으면 그 화는 부모고 엄마인데, 엄마라든지 부모, 학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나는 금을 갖다가 빛을 내게 해줄 겁니다 하는 거예요. 기토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약요무랑, 만약에 당신이 강해지려면 의조의방, 그죠? 의조, 나를 도와주는 그죠? 화의 기운이라든지 나를 도와주는, 이거 도울방자예요. 도울방자, 그죠? 비거, 토들이 많거나 화가 많아야지만 당신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일간한테는 의조의방, 그죠? 화도 많아도 좋고 토가 많은 것도 상당히 괜찮다, 할 일이 많다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금이 많으면 더 좋겠죠. 토생금, 할 일이 많고요. 그 많은 걸 갖다가 오히려 금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수 있다 하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토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토에 이어서 이제 천간에 경금신금, 이제 가을에 의미가 있는 금이랑 수의 그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